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사주 구조 그 초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오행이 있잖아요. 목 있고, 그 다음 화가 있고, 그 다음 토가 있고, 그 다음 금이 있고, 이렇게 수가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흘러갑니다. 천간에 보게 되면 갑목이 있고, 갑을목이 있고, 병정화가 있고, 그 다음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목화토금수 이렇게 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연의 운기는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가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흘러갑니다. 보통 보게 되면 이 갑목은 우리가 이제 뭐 동양지목이다 이렇게 된 말들 하잖아요. 이렇게 동양지목이다. 나무로 치게 되면 일단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성분입니다. 이렇게 나무로 치게 되면 이 나무는 이제 거의 뿌리까지 포함입니다. 이렇게 뿌리까지 포함. 이것을 이제 우리 보통 보게 되면 이제 갑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을목은 보통 이제 그 나무 이제 기둥에서 뻗어나가는 이제 그 가지, 이 가지를 이제 보통 을목이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넝쿨이라고 하죠. 을목을 이제 넝쿨이다. 이 나무를 이렇게 휘감아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넝쿨, 이런 것을 이제 또 을목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정화는 이제 보통 보게 되면 꽃으로 비유하죠. 이렇게 이 나무 가지에 이제 그 다음 싹이 열리고 그 싹이 펴지면서 이렇게 꽃이 됩니다. 이렇게 꽃이 되잖아요. 이렇게 꽃이 됩니다. 가지에 이렇게 꽃이 되죠. 그 다음 이제 그 꽃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되면서 점점 붉어집니다. 처음에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제 붉은 꽃이 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보게 되면 약간 백색이나 좀 흰색, 베이지색 계열의 이제 그 싹으로 나왔다가 점점 붉어져서 결국은 꽃잎이 약간 붉으스름하게 이제 물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붉어지는 상황은 정화이고 이 꽃은 이제 병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무기토가 있잖아요. 이 무기토는 뭘까요, 이게? 원래 이 토라는 성분은 이게 보통 보게 되면 완충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완충작용.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들이 중재 역할을 잘 합니다. 중재. 싸움을 말리거나 하는 그런 중재 역할을 이제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토는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이 무기토는 더 이상 안 됨입니다. 안 됨. 왜냐하면 계속 가면 자연의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됨. 더 크면 안 됨. 더 자라면 안 됨. 더 확산하면 안 됨. 이런 뜻입니다. 이 병정화 다음에 무기토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말씀이냐 하게 되면 만약 우주로 보게 되면 있잖아요. 옛날에 우주는 그 빅뱅 이론이잖아요. 빅뱅. 과거 시대의 그 우주는 하나의 점이었는데 어떠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대폭발. 그게 빅뱅 이론입니다. 대폭발을 일으켰고 아직도 지금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때 보니까 아직도 뭐 초속 뭐 몇 킬로로 지금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 그걸 모르는 것이죠. 팽창하고 있는 이제 그 중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하나의 점은 목이었을 겁니다. 목. 생기잖아요. 생기. 태초에 이제 시작되는 거. 물론 이제 개수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시작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목이 사주에 있으면 시작을 잘한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목은 그래서 우주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 점에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병정화는 지금 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확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되게 되면 분명히 이 확산, 아직도 지금 확산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멈출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이 우주는 붕괴되겠죠.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확장이 되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꽃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꽃이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해서 어느 정도만 자라야 되거든요. 왜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 다음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경금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꽃이 계속 자라기만 하고 열매를 맺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있어야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그 나무가 열매가 떨어져서 흙에 씨앗이 매립되고 그 씨앗이 보존이 잘 돼서 다음에 또 다른 나무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경금이라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경금이라는 열매는 물론 이제 신금 씨앗으로 이제 변환이 되지만 이 경금이라는 열매는 다시 간목이라는 생명체를 시작하기 위한 경금이거든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병정화라는 그 꽃이 계속 자라면 열매를 맺지 않고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은 멸종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안 되는 거니까 멸종이 되겠죠. 그래서 무기토는 이 병정화의 그 확산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됩니다. 이 꽃이 자라는 쪽으로 이제 몰린 그 영양분을 이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한 영양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중간에 컨트롤 해주는 게 바로 무토하고 기토입니다. 그래서 무토하고 기토가 많은 사람들을 중재 역할을 잘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무기토가 이제 더 이상 꽃의 그 확장을 이제 중지시키고 이제 그만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꽃은 이제 그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무기토가 꽃의 그 자람을 억제하고 그 다음 이 열매가 경금이라는 열매가 이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경금이라는 그 열매는 그 다음 이 경금이라는 그 열매가 이제 커지잖아요. 이렇게 열매는 처음에 물론 이제 작죠. 이렇게 작은데 이 신금은 그 열매에 이제 그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사과의 씨앗, 배의 씨앗, 감귤의 씨앗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금이 이제 그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수는 뭘까요? 임수는 그 과즙 같은 것입니다. 과즙. 이 과즙은 만약 예를 들어서 사과가 이렇다 하게 되면 여기 씨앗이 있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과즙이 되는 것인데, 임수는 그 열매가 점점 더 이렇게 커지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즙은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 이 씨앗이, 이 신금이라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이 신금이라는 씨앗이 이 임수를 먹으면서 그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다음에 감목이라는 줄기로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개수는 이 임수가 키워놓은 이 배알을 더 진하고 양분이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게 중력도 되는 것입니다. 중력. 왜냐하게 되면 이 열매가 계속 나무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요, 더 이상 생명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식물이, 나무나 식물은 땅에 떨어져야 하거든요. 땅에 떨어져서 그 땅의 영양분과 여기 열매의 영양분을 골고루 이렇게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이 신금이라는 씨앗이 결국은 나중에 그 봄철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 눈이 이제 올라오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쌍눈은 결국 나중에 감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라서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감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지는 이제 을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기로 이렇게 천간의 그 가불명정무이경신임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목의 기운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 여기는 확장, 그 다음 여기는 중재, 그 다음 여기는 결실, 그 다음 여기는 안착.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보통 우리가 학창 시절에 뭐 수학여행 같은 것을 가잖아요. 수학여행 같은 것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불목이라는 개념은요, 그 수학여행지로 떠나는 과정입니다. 떠나는 과정. 출발의 개념입니다. 출발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것으로 이제 물론 이제 모여서 출발하긴 하는 거지만, 그 목이라는 자체는 일단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공항에서 가보게 되면 이 버스가 다 이렇게 대절돼 있잖아요.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다 대절돼 있어요. 각 반별로. 그러면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하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수학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정화라는 것은요, 출발했는데 같이 다니지 않잖아요. 여기 A팀은 서쪽 코스로 돌고, B팀은 동쪽 코스로 돌고, 예를 들어서 버스가 더 있다. 이렇게 했을 때 C그룹은 남북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확장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확장,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 무기토. 이러한 상황에서 무기토는 어떤 것이냐, 확장을 하긴 하는데 이 틀 밖까지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제주시에서 뭐 이쪽은 어딘가요? 뭐 한림인가 있고, 여기는 성산포인가 있고, 여기는 반대쪽은 서귀포가 아닐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C팀은 이 동쪽으로 돈다, 이렇게 한림 쪽으로 돈다 이렇게 했을 때, 한림 쪽으로 돌아야 될 C팀이 한림으로 돌아서 서귀포로 가야 될 C팀이 한림까지 갔다가 중산간을 경유해서 또 다시 이렇게 자기 맘대로 이렇게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해진 곳으로만 가야 되는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이곳저곳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죠. 저기도 가보죠.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그 학교 그 학창 시절의 수학여행은 딱 정해진 루트로 가긴 하는데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코스 말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가고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떠한 시스템이나 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 무기토가 안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만약에 우도가 있어요. 우도가 있는데 우도는 원래 수학 여행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근데 어느 한 팀이 C팀이 원래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우도도 궁금하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중에 다 이렇게 여행을 끝나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공항에 모일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겠죠. 모일 때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확장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게 되면 다시 모여질 때 상당히 잘 모여지지 않는 애로사항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장을 아무데나 자기 맘대로 하지 않게 중간에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 이제 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 토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금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모여라라고 했을 때 쉽게 잘 모여지게 하기 위해서 토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코스로만 다니게 되면 나중에 이 공항에 모일 때 상당히 수월하게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가운데 한라산이 있죠. 이렇게 한라산이 있습니다. 이 한 팀 중에 하나가 예정에도 없던 한라산을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거기를 거쳐서 가요. 이렇게. 근데 한라산에 등반하다가 길을 잃어서 실종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모일 때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되지 않을까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 금은 다시 이렇게 확장이 아니고 결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과, 그 다음 열매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집의 개념입니다. 모여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금은요. 다시 모여라. 왜 모일까요? 왜 열매가 달리고 왜 다시 모여야 될까요? 나중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주 말씀드렸잖아요. 우주가 지나치게 확장하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시 모일 수가 없어요. 반복해야 되거든요. 우주도. 확장하다가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면 다시 모여지고 그 다음 다시 출발하고 이렇게 우주도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생명체도 살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학여행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또 학교에 다시 등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서 돌아가야 학교에 등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금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금은 간목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여야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신금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수는 뭘까요? 그러면 수는 안착입니다. 이게 회귀 본능입니다. 회귀 본능.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사람이 태어나서 목 태어나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태어나고 많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일도 해보고 인생 경험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도 많이 만나고 뭐 연애도 하고 자식도 낳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입니다. 화해물상이잖아요. 그럼 토는 뭘까요? 적당히 놀아라 하는 것입니다. 술도 적당히 먹고 노는 것도 적당히 놀고 공부도 좀 하고 좀 정신적인 좀 교양도 좀 쌓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금은 뭘까요? 결실이잖아요. 자식을 낳았잖아요. 이게 인간으로 봤을 때 금은 뭡니까? 열매 아닙니까?
자연으로 봤을 때. 그럼 인간으로 봤을 때 금은 자기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수는 뭘까요? 수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개수쯤 되면 이제 죽는 것일 테죠. 인생을 이제 마치는 것일 테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인간으로 다시 환생하겠죠. 간목으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수는 회귀 본능입니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땅 위로. 그 열매는 다시 간목을 이렇게 키우기 위한, 간목을 생산하기 위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천간의 구조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대입할 수 있어요. 목은 어떤 걸까요? 목. 만약에 우리가 그 지구가 지금 45억 년이 됐잖아요. 지구의 그 나이가 45억 년이 됐고 앞으로도 한 50억 년은 더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죠. 지금 기상이변으로 뭐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인간으로 지구의 나이로 지구로 봤을 때요. 목은 언제입니까? 선사시대 같은 겁니다.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그냥 자연입니다. 자연. 푸르른 숲이 많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화는 뭘까요? 화는 뭔가 이렇게 불이잖아요. 불. 원자력도 되고 뭐 화력 발전소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또 화석 연료를 사용한 어떤 발전 이런 것이 상상되죠. 뭐 번화가도 좀 상상이 되고 번화가 같은 아주 뭐 확산 잘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로절로 어딜 봐도 지금 그 구글 어스에 보게 되면 그 지구 그 밤에 지구의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도잖아요. 북한만 빼고 세계 곳곳 안 어두운 곳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밝아요. 불과 150년 전만 하더라도 150년 전이 뭡니까?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의 그 밤에 그 위성 사진은 상당히 어두웠을 거예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근데 지금 상당히 보게 되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야간 지도를 보게 되면 위성 지도를 보게 되면요. 세계 곳곳 안 어두운 곳이 없습니다. 북한만 빼고요. 이게 바로 이제 화의 어떤 물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화의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는요. 조만간 이제 토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만이라고. 더 이상 발전하지 말라고. 금방 오겠죠? 기상이변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남아가 지금 엊그제 그 뉴스에 보니까 필리핀 이쪽에 지금 한낮 기온이 지금 48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인도 쪽에는 지금 60도까지 찍었다고 해요. 낮의 기온이. 근데 이 기온은 사상 유례가 없던 기온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도 있었던 기온이 아니고 사상 유례가 없었던 기온이다. 4월 기온이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한 17도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21도까지 찍었다고 해요. 평균 기온이요. 상당하죠. 지금 몇 년 사이에 평균 기온이 한 4도 월 기온으로 한 4도 정도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지금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위태롭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토가 나설 차례입니다. 이제 그만. 발전 이제 그만. 이게 뭘까요? 중지. 계속 나가면 화가 계속 나가면 지구는 멸망.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지, 그만. 이렇게 하는 게 토의 작용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생길 테죠? 조만간.
자연은 이것을 그냥 녹록, 그냥 허락, 그냥 눈 뜨고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눈 뜨고 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화산 폭발, 지진, 뭐 이런 거, 뭐 아니면은 진짜 우주에서 날아온 행성의 충돌, 소행성 충돌. 그 소행성 충돌로 그 멕시코 그 만에 캄차카 반도 거기 소행성이 떨어졌다는 그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그때 지구를 주름잡던 파충류, 공룡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 공룡이 그 어떤 그 화해 물상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공룡이 그 지구의 어떤 그 크기에 비해 가지고 공룡이 상당히 거대하죠. 맞지가 않습니다. 불균형스럽죠. 그리고 이제 그 공룡이 보통 이제 그 초식 공룡들이 좀 많았고 육식 공룡도 있었지만 초식 공룡이 많았는데 초식 공룡이 이렇게 초식 공룡에서 나온 그 배설물이 또 지구의 온도를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상당히 크나큰 요인이 됐었다. 뭐 이런 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공룡이 그때 멸종을 했습니다. 소행성 충돌로. 뭐 이러한 것들, 화산 활동이 갑자기 세진다든가 지진 규모 9.0 이상의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든가 뭐 소행성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토의 물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상기온 현상도 있지만 지금 화산 활동이나 지진도 심상치 않습니다. 요새 대만 쪽으로 뭐 그 동남아 쪽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땅 멘틀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대만이나 일본, 동남아 뭐 이런 쪽으로 환태평양 그 지역 여기가 다 지진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 지진의 그 활동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토의 어떤 그 물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은 뭡니까? 이게 다시 안정화되는 것입니다. 안정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화해 발전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 뭐 지금 AI가 나와 있고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상당히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죠. 지금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그 양반이 지금 갖고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가진 딥러닝 기술로 만든 그 로봇이 상당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그런 지금 로봇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금의 세상이 어떤 겁니까? 어떤 화는 계속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밤에 막 조명이 아주 많이 커진 곳 그런 곳에서 막 놀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금은 상당히 차분한 겁니다. 안정적이긴 한데 과학의 그 발전 발전한 모습은 화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고도로 발달된 그런 시대가 금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는 뭘까요? 수는 다시 감목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이것은 리셋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오히려 이 그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은 이제 그 토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쨌든 화산 활동이나 그 지진 같은 것은요. 그 지금 현재 지구에 살고 생존해 있는 그런 생명체들을 완전히 멸종시키지는 못해요.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은요. 뭐 해일이나 뭐 이상기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토입니다. 근데 이 소행성 충돌이나 아니면 지구의 자전축의 변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거의 99%를 멸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수의 물상이 아닌가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새로운 목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다 싹 다 없애버리는 것이 이 수의 물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대한 소행성 충돌, 공룡이 멸종할 만큼의, 공룡만 멸종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생명체의 거의 90%가 멸종이 됐습니다. 땅 위에서 사는 생명체가 거의 멸종이 됐고, 땅 속에서 사는 그런 포유류들, 쥐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포유류가, 그 다음 그 파충류, 공룡 파충류가 멸종이 됐고, 그 다음 포유류가 그 멸종된 파충류를 제끼고, 그 포유류가 다시 이제 그 시작을 해서 지금 이 현재 지구상은 포유류, 특히 인간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지구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때 당시의 수의 물상은 소행성 충돌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새로운 목의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포유류다, 인간이다. 대표적인 게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조금 좀 깊게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사주구조, 그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그 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